정봉주의 정치쇼 4부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 작가의 시선 천육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쉬워요. 예. 저도 아쉬워요. 네, 저도 이 전 작가의 시선이라는 코너 참 좋아했는데. 이거 묶어서 책 하나 쓰시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에세이처럼 네, 해갖고 재밌잖아요, 주자가 다. 우리가 그동안 재밌었고 또 예. 봉도사님에 대한 저의 이 친구로서의 예. 그 우정의 출연이었죠. 우정 출연. 우정 출연. 근데 이 주제를 꽤 많이 했을 거요. 책 한 권 우리가 나오던. 그죠? 뭐 그거는 뭐 예. 워낙 또 책을 잘 쓰시니까. 또 뭐 그렇게 또 진실을 이러면서. 네. 책을 제목 시선하세요. 전 작가의 시선. 네. 시선 좋네요. 좀 더 이 저기 어필이 되는 예. 시선을 해야죠. 꽂히는 시선. 그렇죠. 꽃이다.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나요? 오늘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나이요? 네.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한국 사회에서 이번에 이 결혼도 싫다, 뭐 정말 이 아이 낳기도 싫다 이런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이 명절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나이와 결혼과 취직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그 스트레스가 이제 3대 스트레스가 나이인데 제가 보기엔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도 하긴 해야죠. 연식이니까. 그럼 오늘 꽂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심리적 나이. 심리적 나이, 그다음에 현실적 나이, 숫자로서의 나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키스트 아워라고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저는 사실은 막 중간중간에 막 울면서도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처칠이 총리로서 이 지명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챔벌레인은 유화론자고 처칠은 이 히틀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측을 했죠. 그렇게.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완전히 왜냐하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전쟁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한대에 물러나 있다가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처칠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권력을 좀 일찍 잡았으면 좋았을 거야. 내 나이 64세, 우리 나이를 얘기하면 내 나이 65세. 65세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이건 너무 늦지 않냐. 스스로 한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칠이 뭐라고 하냐면 신이여, 나에게 그 젊음이 주는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 대신 지혜와 판단력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이가 주는 지혜와 판단력 이 외에도 나이가 주는 장점이라는 건 수없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듣는 분들도 아마 나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봉도사도 이제 새로운 출발하면서 아마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이라는 것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며 또 이것은 그 지능이며 또 지혜이며 또 어떤 점에서는 굉장한 능력이다. 나이를 제대로 먹는 것, 좋게 먹는 것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방송에서 했는지 전 작가님께서 그 한 말이 그 기억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젊음은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는 상상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상력이 사라지는 순간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제가 읽은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느껴서 저도 무척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또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그 이동 제 나이와 관계없이 예를 들자면은 뭐 20대 배낭여행자들이 가는 곳도 저는 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새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이 타인의 삶과 다른 나라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뇌를 익숙해진 뇌를 새롭게 말하자면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제 뭘 하면서 저보다 한 2회, 3회 후배들로 책임을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제 잘 사는 친구고 이무 지혜도 좋고 뭐 능력도 좋고 뭐 청와대 출신이고 그랬더니
정 선배. 네. 그 일을 하기에는 네. 제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네. 나이가 안 많은데. 근데 평상시에 이분이 좀 높은 지위에서 좀 이렇게 CEO로 살면서 너무 노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매우 부드러운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기술을 맞았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봉도사한테 굉장히 네. 신뢰를 보내고 있고 저는 힘을 믿으니까. 예. 그것은 그분이 나이가 고갈이 됐다기보다는 그분이 전체적인 삶의 에너지가 고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네, 나이가 문제가 진정성 아니에요. 있게 들렸어요. 그럼요. 네. 저는 아까 건 농담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20대나 30대보다 지금이 더 상상력도 풍부해졌고 열정도 좋아졌고. 네, 열정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저께도 그러지 않아도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기억력도 저는 솔직히 이 전과 달리 뭐 없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사실은 저는 물론 전에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뭐 막 난리치고 찾아서 이 나이가 주는 지혜의 힘을 얻어서 꼭 어떤 일정한 장소에 두자 하니까 물건 찾는데 허둥거렸던 저의 20대 삶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맞아요. 발견에 막 허둥지둥해갖고 쫓겼던 20대가 아니라 지금은 느긋하게 어디에 뭐 있지 이렇게 정말 딱 그 나이가 주는 그 이 연식 지능에 의존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아니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전 작가님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유화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 댓글을 다루는 거나 그 카톡 문자 오는 분들 무척 많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일일이 대꾸는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전 작가님을 본 건 양면이잖아요. 정치인 전효 의원을 봤을 때 또 지금 방송에서 만난 전효 작가를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여유 있고 부드러워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치인 정봉주도 마찬가지죠. 저는 막 그냥 와이셔츠 그냥 단추 끊어지면 자기 막 투더지면서 사학법 투쟁할 때 막 하늘로 날르던 막 그런 정봉주를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귀엽고 그다음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땡큐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이냐면 약간 까칠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람을 좀 오래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봉도사는 확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도 어떻게 정봉주와 같이 방송을 하냐고 변절했다고까지 그래서 아니 이거 우정으로 하는 거라고 우정 출연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길은 있지만은 그 길에서 가끔 우리가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런 이제 정치인 또 이런 점에서 저는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봉도사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은 정치할 때보다도 나이는 더 젊어졌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뭐 우정도 그다음에 뭐 좋은 데이트도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점에서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른께서 인생을 회고해보니 60에서 75살까지가 제일 행복한 때더라 했는데 아직 그 60대는 아니나 저는 정치를 그만두고 제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대돌 위에 왜 깨끗이 닦은 하얀 고무신을 어머니의 하얀 고무신을 볼 때 그 안온함 있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기억력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20대 기억력을 갖고 있는 80대 슈퍼에이저들 있다?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뭐 의학적 힘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부터 오는
아주 그 생활의 지혜를 이게 통달한 분들 아닐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얘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 아니지만은 노화의 비밀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먹는다는 게 약화되고 노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좋아지는 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두엽이라는 게 우리 뇌에 있어서 브레인에서 이제 그 총사령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전두엽의 기능은 말하자면 판단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예. 창조 능력, 전체적으로 이해력인데 이런 점에서 이해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깜빡깜빡 있는 기억력도 이해력의 총체적인 그 에리어 속에서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성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80대가 되더라도 놀라운 20대를 능가하는 기억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든지 이제 프랙티스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조지 6세가 낮술을 막 이제 그 둘이 이제 만났는데 네. 이 윈스턴 처칠이 그냥 위스키를 그때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샴페인 같은데 그걸 하도 먹으니까 이제 조지 6세가 어떻게 이렇게 낮술을 잘 드시낭 이러면서 약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칠이 뭐냐 프랙티스 이래. 많이 마시면은 이렇게 된다. 연습이다 이러는데 우린 내야말로 그렇죠. 프랙티스 연습해라. 네. 자, 한동현님 오늘까지 50년 꽉 채운 세월을 살았고 내일부터 저는 51년의 첫날을 살게 됩니다.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나이 생각 않고 새롭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네요. 물론이죠. 그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이 마돈나하고 제가 김지미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 김지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 특히 여자들은 50대가 제일 행복하다. 남자분이신 것 같긴 한데 한동현님이 그렇지만은 여성 못지않게 남성의 50대도 화려하고 찬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나이를 인식하는 순간 늙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훌륭한 외교관은 여성들의 생일은 기억해서 꽃을 보내지만은 그 여자의 나이는 잊어버려 주는 것이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 나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그 연식 꼼꼼히 보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 부정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저의 나이를 늘 이제 당당하게 밝혀요. 그래서 제가 봉도사보다 딱 1년이 위지만 누님 대우를 아주 깍듯하게 막 요구하고 그럼요. 또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자, 동안. 지금 실제로 요즘 보면요. 20대의 여성과 40대 여성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안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외모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외모를 가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도사를 보고 저도 참 젊다고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블로그에도 그 사람 나이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고 근데 왜 이렇게 젊어요?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은 그 불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굉장히 지금 연구하는 게 얼마나 그 진시황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불멸의 그 약을 연구하고도 있고. 근데 돈이 많은 할리우드의 여배우라든가 재벌 회장한테 정말 불멸과 그 동안의 그 비밀을 가진 약을 주는데 이 약이 어마어마하게 뭐 몇 천만 불이다 해도 그거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용에 있어서의 그 수술이 아닌 시술을 하는 거는 앞으로 아마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아마 일상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노화가 주는 노년이 주는 의학적인 그 좋은 점도 많아요.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면역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오히려 건강하게 자기 건강 관리만 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그 적다는 거예요.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그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것도 우리가 늙는다는 건 유연성과 근육을 소실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PT를 열심히 받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나이는 정말 그 머슬 에이저도 있다는 거예요. 80대에도. 원래 남자들도
40 초중반이 지나면 운동을 안 하면 노화체형, 즉 그 네. 배는 나오고 좀 그렇죠. 뚱뚱해지면서 팔다리 네. 가늘어지는. 네네네. 근데 운동을 하면 이게 7, 80세까지도 노화체형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특히 열심히 하세요. 아 그렇죠. 네 요새 아름다워지셨어요. 봄도 오니까. 근데 그 광화문 그 세종 그 예. 저기 문화회관 쪽으로 가려면은 이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계단을 제가 그 20대하고 한번 같이 저는 늘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막 걸어서 올라가요. 그럼 되게 빨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 틈나는 지하철에서. 대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네. 아니, 틈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정말 그 제가 그 계단이 굉장히 거의 80개, 60개? 아니 100개 이 정도인데도 20대하고 같이 20대 남자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는 이제 이 저기 뭐 인식을 못했지만 저는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빨리 올라가겠다. 마음적으로 경쟁하신 그렇죠. 거네. 네. 그래갖고 두 손을 쥐고 딱 올라갔는데 제가 먼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그걸 지켜본 그 친구도 제가 막 가니까 중간 지점에서는 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붙었다 보고. 그렇죠. 그래서 즐거웠어요. 1473 전영누님 보라를 보았는데 나이에 비해 빨간 립스틱이 선명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알아보는 분들이 뭐 인사하고 그런 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몰골이 굉장히 흉악할 때 알아보면 참 그렇긴 한데 저는 또 그냥 이제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도 저의 그 자유로운 공간을 허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네. 자, 이제 한 40대, 50대에서 나름대로 이제 영한 네. 이런 그 외모, 네. 정신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요. 20대들이 노는 그 무슨 그 놀이터도 가고 네. 그 술도 그런 데 가서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 하는 수단은 뭐냐면 소통이거든요. 소통이죠. 20대, 30대 네. 문화 속에 들어가서 네.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 소통하고 이러는 게 실질적으로 심리적 나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 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글쎄 이제 이 예를 들면 이제 클럽을 간다 네. 또는 이제 춤을 추러 간다. 이제 더 요새는 안 가봤지만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몰래 그 외국 갔을 때 샹하이 같은 데 가면 거기 굉장히 좋은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샹하이요. 거기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우리나라 클럽처럼 처음부터 입장금지 안 하고 열심히 차려입고 이쁘게 하고 가면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들여보내요. 그래서 아주 멋진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맞아요. 나이 네. 리미트.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무료린다고 그다음에 들여보내줘도 저 기둥 끝이라든가 그 이렇게 구석진데 보내잖아요. 클럽 사장님 나빠요. 우리 들여보내주세요. 그런데 정말 콜라텍에 갔었고. 근데 저는 콜라텍에 가는 것도 참 저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아는 분이 이제 70세인데 이제 은퇴를 하신 이제 스포츠 댄스를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춤처럼 사람을 젊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간 있을 때 댄스 하라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일부러 이제 좀 굉장히 기능이 좋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갖고 설거지 할 때도 막 이렇게 리듬 타면서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있습니다. 이게 네. 이성을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영어권에서는 실례라 그러잖아요. 서양문에서는 실례라 그러는데 우리는 나이를 가장 인식하는 동양 문화. 또 이제 그렇죠. 일본 통이신데 일본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았나요? 나이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 제가 있었을 때 스트레스 안 받던 게 뭐냐면 나이 안 물어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저 결혼했는지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일본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도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 상대방의 걸 존중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워낙에 이제 고령 사회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140세의 사회를 향해 간다 이런 말을 일본에서 캐치프레이즈로 140세요? 네네. 그게 이제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나이다. 일본의 이제 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0세. 그리고 140세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요즘은 살날이 그 10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안타깝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0.7을 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에 대해서 50이라면 57, 35, 35살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요즘은 진짜 한 10살 정도로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질비해 주위에 보면.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잘 먹고 또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확 늘은 게 뭐냐면은 워터 서플라이를 굉장히 그 수도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물을 먹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그냥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크고 이렇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뼈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미색적인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은 세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본에 가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 일본의 술집에를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오래된 술집 같은 데를 이제 그 상대 그 뭐 사장님이라든가 언론사 사장님이라든가 뭐 부장 국장분들이 데리고 가져요. 그러면 딱 가보면 거기 있는 이 오카미상이라든가 이제 그 마담들 거기서는 마마라고 부르는데 70대가 많아요. 오. 진짜. 저기 도쿄에서도 그렇고 교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냥 70 먹은 할머니가 예쁘게 화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남자들이 뭐 손 만지고 뭐 미투에나 나올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 들어주고. 왜냐하면 70대이기 때문에 다 겪은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 책에서 보면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이렇게 술집에 나오셔야 되나. 그러다가 그 할머니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50대에 이 여성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데 이 전용욱 씨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제일 알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일본에 살면 저도 그 물려받고 싶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를 인식하지 않고 산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2차를 가요. 일본에서도. 근데 우리 식의 이상한 2차가 아니라 다른 술집에 가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아주 그 마음이 동하면 가게 딱 클로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가지고 이제 옆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 한 잔 딱 시키고 곱고 예쁘고 기모노를 잘 입은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술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웃음을 파는 게 70 아니라 이제 80도 가능하다.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원님, 전 작가님 저도 50대인데 힘이 되는 말씀이시네. 감사합니다. 나이 인식하지 말고 사세요. 지한수님 반갑습니다. 문자 처음으로 보냅니다. 너무 재밌네요. 자, 이제 전 작가님 스스로 난 나이 들었어. 난 이제 꼰대 됐어. 난 이제 뒷방 늙은이야. 아니면 그 중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나이를 인식하는 분들께 한 말씀. 경로당에 가시더라도 데이트를 하세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는 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젊은 친구들하고만 많이 지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도 나이 들면 경로당에도 갈 거고. 왜냐면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저는 데이트도 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웃고 막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창회처럼. 알겠습니다. 5564님 빗망울과 꽃망울 두 봄이 악수를 하는 오늘입니다. 말씀도 아름다우세요. 봉도사님 여욱씨 울산 67세 열렬한 팬인데요. 섭섭합니다. 임종희님 친정 봉도사님 그만두시는 겁니까? 자, 전 작가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네, 저는 그동안 봉도사 때문에 우정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봉도사와 같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 봉도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인품 하나는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치할 때 야당 의원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전용 씨는 좀 무섭긴 한데 인품 하나는 좋다고. 근데 우리 봉도사가 참 뭐라고 할까요?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저는 봉도사를 좋아한 게 봉도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런 수준의 여자하고 살 수 있는 남자라면 진짜 수준 있는 남자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길을 가시겠지만 부인하고 손을 꼭 잡고서 알겠습니다. 우리 둘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이러면 해냅니다. 그동안 우정 출연해주시면서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신 전효옥 작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진영 방송으로 또 듣고 입장으로 들었지만 진영을 떠나서 좋은 말씀 같이 나누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도 풍부해졌고 열정도 좋아졌고. 네, 열정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저께도 그러지 않아도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기억력도 저는 솔직히 이 전과 달리 뭐 없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사실은 저는 물론 전에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뭐 막 난리치고 찾아서 이 나이가 주는 지혜의 힘을 얻어서 꼭 어떤 일정한 장소에 두자 하니까 물건 찾는데 허둥거렸던 저의 20대 삶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맞아요. 발견에 막 허둥지둥해갖고 쫓겼던 20대가 아니라 지금은 느긋하게 어디에 뭐 있지 이렇게 정말 딱 그 나이가 주는 그 이 연식 지능에 의존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아니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전 작가님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유화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 댓글을 다루는 거나 그 카톡 문자 오는 분들 무척 많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일일이 대꾸는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전 작가님을 본 건 양면이잖아요. 정치인 전효 의원을 봤을 때 또 지금 방송에서 만난 전효 작가를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여유 있고 부드러워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 작가의 시선 전효욱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쉬워요. 예. 저도 아쉬워요. 네, 저도 이 전 작가의 시선이라는 코너 참 좋아했는데. 이거 묶어서 책 하나 쓰시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에세이처럼 해갖고 재밌잖아요. 주제가 다. 우리가 그동안 재밌었고 또 봉도사님에 대한 저의 이 친구로서의 그 우정의 출연이었죠. 우정 출연. 우정 출연. 근데 이 주제를 꽤 많이 했을 거요. 책 한 권 나오던. 그죠. 뭐 그거는 뭐 워낙 또 책을 잘 쓰시니까. 또 뭐 그렇게 또 진실을 이러면서. 책을 제목 시선하세요. 전 작가의 시선. 네. 시선 좋네요. 좀 더 이 저기 어필이 되는 시선을 해야죠. 꽂히는 시선. 그렇죠. 꽂히다.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나요? 오늘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나이요? 네.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한국 사회에서 이번에 이 결혼도 싫다, 뭐 정말 이 아이 낳기도 싫다 이런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이 명절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나이와 결혼과 취직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그 스트레스가 이제 3대 스트레스가 나이인데 제가 보기엔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에 얽매여 우리의 뇌를 익숙해진 뇌를 새롭게 말하자면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제 뭘 하면서 저보다 한 2회, 3회 후배더러 책임을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제 잘 사는 친구고 이무 지혜도 좋고 뭐 능력도 좋고 모두 뭐 청와대 출신이고 그랬더니 정 선배 그 일을 하기에는 제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나이가 안 많은데 근데 평상시에 이분이 좀 높은 지위에서 좀 이렇게 CEO로 살면서 너무 노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매우 부드러운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기술을 맞았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봉도사 입장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저는 힘을 믿으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이가 고갈이 됐다기보다는 그분이 전체적인 삶의 에너지가 고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나이가 문제가 진정성 아니에요. 있게 들렸어요. 그럼요. 저는 아까 건 농담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20대나 30대보다 지금이 더 그 상상력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도 하긴 해야죠. 연식이니까. 그럼 오늘 꽂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심리적 나이. 심리적 나이, 그다음에 현실적 나이, 숫자로서의 나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키스트 아워라고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저는 사실은 막 중간중간에 막 울면서도 봤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처칠이
총리로서 이 지명이 되잖아요. 예. 그동안에 챔벌레인은 유화론자고 처칠은 이 히틀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측을 했죠. 그렇게.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완전히 왜냐하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전쟁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한대에 물러나 있다가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 그때 이제 처칠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와, 권력을 좀 일찍 잡았으면 좋았을 거야. 내 나이 64세, 우리 나이를 얘기하면 내 나이 65세. 65세 이렇게 예. 권력을 잡으면 이건 너무 늦지 않냐. 스스로 한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칠이 뭐라고 하냐면 신이여, 나에게 그 젊음이 주는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 대신 지혜와 판단력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이가 주는 지혜와 판단력 이 외에도 나이가 주는 장점이라는 건 수없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듣는 분들도 아마 나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예. 또 이제 우리 봉도사도 이제 새로운 출발하면서 아마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이라는 것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며 또 이것은 그 지능이며 예. 또 지혜이며 또 어떤 점에서는 굉장한 능력이다. 나이를 제대로 먹는 거, 좋게 먹는 것.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 방송에서 했는지 전 네. 작가님께서 그 한 말이 네. 그 기억이 그 이후로 그게 네,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젊음은 네.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네. 에너지는 상상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상상력이 사라지는 순간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상하라.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제가 읽은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느껴서 예. 저도 무척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또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그 이동 제 나이와 관계없이 예를 들자면은 뭐 20대 배낭여행자들이 가는 곳도 저는 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새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이 타인의 삶과 다른 나라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